누가 뭐 2년 매일매일 전세 얼마 듣지만 이걸 누가 보냐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당혹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늘 콘텐츠는 그런 분들 위해서 찍는 건데, 왜냐면 지금 내가 지금 전셋집을 못 구한다고. 4개월 뒤에 결혼하는데 내가 지금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거주 마련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100억짜리 50억짜리 집 사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필요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왕이면 언제 하라고요? 사람들이 집을 가서 볼 집이 있고 나와 있는 물건도 있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처럼 5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도 심심치 않게 있고, 이럴 때 사는 게 기회지.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보유세가 어떻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이 콘텐츠를 하는 거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기존에 전세 사시다가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1년 반, 2년 전에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황당하거든. 최근 2년 동안 전세가가 30%씩 올랐어요. 30%면 어느 정도냐면 3억 하던 게 4억이 된 거고요. 6억 하던 게 거의 8억이 된 거예요. 4년 전이면 2022년이잖아. 그땐 또 역전세 날 때거든. 전세가 폭락할 때. 그때 전세를 엄청 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2년이 지났어. 2024년이 됐어. 전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 2024년이 돼가지고 전세가 좀 올랐네. 오케이. 5% 계약갱신 청구권 썼어. 그리고 나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2년 지나서 올해 이제 만기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5억에 거래를 했다. 그럼 지금 이제 6억이 넘고 막 이래요. 이분들 입장 황당한 거예요. 임대인이 연락을 하죠.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쓴 거 2년 경과가 돼서 이제 만기 됐고, 이번에는 시세대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시세가 얼마죠? 물어봤더니 임대인이 6억 5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임대인이 너무 비싸게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처음에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가서 보는데, 낯설지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가요. 내가 임장 다니면 이런 분들 꼭 보여 요새. 나 전세 계약해준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보지,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 전세 시세 얼마나 해요? 그럼 사장님들이 왜요? 집주인이 연락 왔어요? 물어보겠지. 지금 전세 시세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있어야 돼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듣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분들도 황당하죠. 그 다음에 반전세를 찾아. 내가 지금 그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살아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이사 가면 되지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싱글이야? 싱글이면 가능할 수 있지. 싱글도 싫지. 솔직히 이사비 깨지지 뭐하지 생각하면 그나마 갈 순 있지. 내가 애 키우고 막 학교 다니고 있고 이렇다고 해봐요. 그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1억 5천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1억 5천 어디서 구해오냐고. 저축한 거 2년 동안 1억 5천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1년에 7,500만 원씩 모아야 돼요. 4년으로 쳐도 1년에 4천만 원 이상을 모아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애 키우고 막 뭐하고 하고, 그리고 막 하다못해 막 외벌이다. 그러면 뭐 거의 어려워. 그게 현실이야. 그분들이 대안으로 이런 제안들을 하죠, 임대인들한테. 저희 보증금은 그냥 그대로 놓고 저희가 올라간 것만큼 월세로 할 수 있냐. 뭐 1억에 40 쳐가지고 제가 매달 60만 원 드리겠다. 전셋집이 이런 이유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뭐 임장 다닐 때나 부동산 사람들 있잖아. 그럼 신혼부부들 표정이 어두워. 딱 신혼부부인 게 딱 티가 나. 그분들이 집을 구하러 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면은 그나마 물건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아예 사장님 전세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전세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전세 있어요? 했을 때 뭐 아무거나 다 말할 순 없고 그런 거 물어보잖아. 입주가 언제예요? 저희 결혼해서요. 뭐 결혼이 언제예요? 내년 6월이요. 내년 6월 건 없고요. 당장 뭐 2달 뒤 거 하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신혼부부들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판단을 못 하잖아. 무서우니까. 이게 너무 큰 거래니까. 지금 3월이고 결혼이 8월인데 전세 보러 갔더니 6월달 입주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2달을 그냥 집을 비워놔야 되잖아. 그럼 아깝잖아.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빨리 구해야겠다 해서 갔더니 그 전셋집 나가버리고. 거기서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싼 대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물건이 없단 말이야. 전세 보러 갔는데 전세가 없어. 어쩔 수 없지. 월세 보러 갔더니 전세보단 조금 있어. 2-3개씩 있어. 근데 가격 듣고 뜨악 하는 거죠. 뉴스 같은 거 보도된 거나 보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이래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월세를 150만 원을 낸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죠. 요즘에 뉴스에 도배되는 게 뭐 보유세가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집 있는 사람들 얘기인 거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상황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기 아실에 보면은 매물 증감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도시별로 전세, 매매, 월세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전세 물건이 최근 3년 내 최저치예요. 서울에 17,000개 있어요. 1년 전 이맘때쯤에 25년 3월 달에 3만 개, 2년 전 이맘때쯤에 3만 2천 개 정도 됐고요. 3년 전 이맘때쯤에 5만 개 정도 됐어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셋집이 공급이 되려면은 누가 사서 전세를 놓거나 새로 집이 지어지면서 거기서 저는 입주 안 하고 전세를 놓을게요 라고 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 전세로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막혔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서 전세를 놓는 거를 불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실거주 목적의 집을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 새로 나오질 않아요. 기존 집들 중에서는. 그리고 신규로 짓는 집들도 별로 없어요. 신규로 짓는 집을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 입주 물량은 또 부동산 지인 같은 데 보면 좀 잘 나와요. 부동산 지인의 수요 입주 이걸 누르면 요게 지금 신규 입주 물량들이에요. 이 2000년 이후에 거의 최근 한 25년간 통계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작년에 49,000호가 입주를 했고 재작년에 42,000호, 그 전해에 35,000호, 이런 식으로 입주를 하다가 올해는 16,000호가 입주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이 10,000호. 저는 제가 투자하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3만 호 밑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 보거든요. 뭐 28,000호, 27,000호가 아니고 올해 16,000개, 내년에 10,000개인 거예요. 내년에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하나만큼도 안 들어가요. 서울 전역에. 지금 서울 아파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최고가 시장, 특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세제 정책들 때문에 매수가 굉장히 위축된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이 쌓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래가 엄청 활발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낯설 거야, 사람들이. 강남이나 좋은 데는 안 떨어져, 안 좋은 데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도강은 떨어져도 강남 3군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많아요. 임대 시장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건. 근데 매수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의 압박을 못 견디고 매수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지역부터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울의 지금 상위 지역들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꽤 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전세 살다가 이참에 사버릴까 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야. 그 외의 지역들은 내가 당장 지금 전세 월세집을 아예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나 지금 당장 이사 가야 될 판이야. 지금 4달 남았는데 만기.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집값 얼마야? 나 지금 전세 6억에 있는데 집값이 9억 5천이네? 그냥 살까? 이사 다니는 것도 싫고, 그리고 지금 뭐 정책 나오는 거 보유세 이런 것도 다 뭐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 막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살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고 매매하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시점에 기회를 살리기 위한 액션을 해야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가 높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낮은 거부터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물건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이 많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못 팔게 되는 거예요. 뭐 세금 내고 팔면 되지라고 하지만 뭐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렵고, 그분들은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빨리 팔아주세요 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당연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부동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면 부동산이 알아요?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그럼요, 알죠. 이거부터 물어봐요. 거기 누가 살아요?부터 물어봐요. 매도 물건 내놓으면. 저희 임차인분 사세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얼마에 사세요? 만기가 언제예요?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왜냐면은 오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이 남았어.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1년 뒤 입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니까 그건 다 확인해. 그래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 있어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좀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중개사 52곳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급한 거죠. 그 가격도 9억 8천에 올렸다가 지금 9억 6천으로 내렸어요. 여기 보면은 전세 승계 이렇게 써 있어요. 눌러보면 전세 안고 매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다주택자가 하는 물건인 거죠. 이런 거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보려고 하는 게 좋죠. 가격 조정이 이미 되어 있고 많이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단지가 지금 세대가 2100세대인데 전세가 하나 있어요. 하나. 전세 하나 있어요. 전세는 5억 3천에 하나 있어요. 지금 월세도 보증금 1억 7천 이렇게 해갖고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이 월세가 높은 거, 월세 160.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를. 여기서 내가 월세 160을 주고 살지, 아니면은 전세 5억 3천을 주고 살지, 아니면은 9억 중반에 매매해가지고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그거에 70% 대출 받아서 이 집을 매매를 할지,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거냐 이거야.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분당이랑 일산이 옛날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분의 1 가격이에요. 3분의 1이 뭐야? 4분의 1 막 이렇게 돼요 지금. 그거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쫓겨서 매매할 때, 그리고 매매한 이후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 부동산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이럴 때거든. 그러니까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뭔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내가 후회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왕이면, 왜냐면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태어나서 사는 거 중에. 그런 분들은 거기서 동일 가격대 동일 예산으로 어떤 집을 골라내는 게 좋을지를 잘 배울 수가 있죠. 그런 게 저는 유니크한 거고, 그거는 유튜브에서 뭐 20-30분 얘기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분들 지금 내가 말해드린 것조차도 어려워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다주택자가 던진 게 뭔지 어떻게 구분해,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얼마야 도대체. 심지어 생애 최초는 딱 한 번밖에 한 못 번밖에 못 쓰는데. 쓰는데, 그 이왕이면은 잘 골라서 사는 게 좋죠. 약간 결혼 같은 거네. 결혼도 한 번밖에 못 하잖아. 제가 이제 강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도움 주거나 할 때 내 집 마련 잘 하면 저한테 편지 같은 거 써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읽다 보면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는데 커뮤니티에다가 너나이님, 저 너나이님 덕분에 내 집 마련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너나이님이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 나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제 같은 거를 이행을 하면서 내 집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밟으면서 이게 진짜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것들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나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아직도 저에게 내 집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20살 때까지 반지하에 살았고 30이 되도록 제 방이 없었어요. 30대 후반에 접어드는 시기에 서울에 아파트 한 칸을 가진 집주인이 되었네요. 이분은 30이 되도록 자기 방도 없었대. 자기 집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방이 없었대.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5억 가지고 뭐 지방 아파트는 무슨 지방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 살아, 그거 누가 말 못해. 그런 말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평생 집을 사본 적 없는 무주택자신데, 제가 집을 샀다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 아파트가 주는 금전적 가치와 관계없이 내 집 마련이라는 계기로 어려웠던 과거를 이젠 정말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보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나님 이딴 방송에서 내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진심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가장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댓글도 달았네요. 내 집 마련 축하드린다고. 이런 분들 보다 보면은 내 집 마련 하는 거를 실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분들한테 내가 도움 주는 콘텐츠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이 했던 감사 인사 중에 제일 큰 게 아까 말한 거, 게으른 똑똑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냥 등 떠밀어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 집 생겼고, 내 집 마련해서 안정감도 있는데 집값도 올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집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이 집을 디딤돌 삼아서 이 다음 집도 꿈을 꿀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편지가 있어. 작년에 제일 잘한 거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직한 것도 아니고 너나니 강의 듣고 신랑 자는 거 이뤄내켜가지고 내 집 마련한 거. 내 집 마련을 안 해도 되는 사람과 하면 되는 사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집이라는 게 주는 본연의 기능, 거주 문제 해결, 내가 이사를 안 가도 되고 안정감을 갖고 살 수가 있고, 동시에 자산을 축적하는 거,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되잖아. 거기서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내 집 마련해갖고 내 집이 5년, 10년을 내가 그 집에 살았더니 실제로 내가 자산이 많이 불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주식만 계속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나 빈도가 너 어디가 더 많냐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하면 돈 못 번다. 부동산이 맞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반적으로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주식 투자에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닌 일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잘 하시는 게 본인 자산 축적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내 돈으로 모자라서 대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덩어리가 커요. 한 번 거래를 할 때 거래 단가가 엄청 세. 8억, 10억 이래. 그러니까 그거에 10%, 20%가 올라갔을 때 10억에 10% 1억, 20% 2억이에요. 7억에 10% 7천, 20% 1억 4천이에요.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 변동 범위가. 근데 주식은 이번에 지수가 2배가 됐잖아요. 지수가 2배가 됐어도 목돈 1억 이상 주식에서 수익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 모르잖아.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기업 분석 같은 거 하고 재무제표 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 대상을 잘 모르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해? 조금만 넣죠.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안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복귀를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한 결정 못한 결정. 근데 일반 분들이 주식 투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쉬움이 남죠, 보통. 무슨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요즘은? 더 넣을 걸. 맞아요. 근데 더 넣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만약에 그게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면은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또 조금 미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 존버는 승리한다. 단 잘 샀다는 가정하에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해서 존버하는 거랑 주식 투자 존버하는 거는 내가 둘 다 해봤는데 난이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주식은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내가 어디다 쓸모가 없죠. 집은 살잖아요. 뭐 이사 갈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애 크는 거나 보면서 그냥 존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거래 단가가 크니까 회복할 때도 툭툭툭 회복을 하거든. 대신 부동산이 가진 단점도 많아. 내가 이거를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어.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은 올라가면 내가 익절을 해서 내가 그걸로 차도 사고 할 수가 있지. 부동산 그거 안 돼. 부동산이 만능이고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손해를 보지 않고 동시에 실거주로 내가 용처를 갖고 사용을 하면서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내 집 마련이 투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지금 내가 그런 분들은 난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 집 마련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초년생들 3, 4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3, 4천이면은 LTV 70% 생애 최초라고 해도 1억짜리 집 사야 돼. 왜냐면 1억에 70% 대출 나온다고 7천이니까 1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방에서도 1억짜리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되거든. 그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내 집 마련이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내 집 마련부터 해라라고 말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다른 방식의 재테크를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든 없을 것 같든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이 그냥 살 거를 사는 거예요. 뭐 투자 개념이 있어요. 투자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다 투자인 거야.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거든.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집으로 바꾸는 행동의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걸 해라.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오케이 노나이님 말 들으니까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전 내 집 마련 이번엔 딱 안 하고 나중에 제가 살다 보면 또 돈 모일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저도 내 집 마련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도 결혼하게 되면 예비 배우자랑 합치면 돈이 목돈이 생길 테니까 그때 내 집 마련 하겠습니다. 좋아. 근데 조금은 공부를 해서 모으는 속도 같은 걸 좀 빨리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좀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리얼로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후배 세대들이 이대로 가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절대 못 모을 것 같아요. 지금 월세 160이라고 서울 아파트. 지금 대학가 원룸이나 강남 이런 데 직주근접 원룸들 보증금 기본 1억 깔아도 월세 거의 100만 원씩 달라 그래. 근데 사회초년생 월급이 250만 원, 300만 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 걱정돼. 그러면 돈 모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이번 생은 나는 그냥 돈 모으지도 않고 다 쓰고 살겠다. 그게 20대까진 괜찮아. 근데 33, 4대인데 내가 돈 하나도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 마음이. 근데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은 안 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지방 아파트 이런 거 사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 당연히 아니죠. 아니 돈 4, 5억씩 있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를 뭐하러 삽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요즘에 대한민국 30대 평균의 삶 이런 콘텐츠가 뜨더라. 만화로 된 거. 32에 취업했다고 네, 쳐. 근데 더 대단한 거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물 난다 진짜. 얘기 들어봐라. 왜 집을 안 사요? 바보같이. 지금 집 사야지. 아니 집 사고 싶지 안 사고 싶어도 안 사냐고 그 사람들이.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조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넋 놓고 있지 말아라. 집을 못 사는 거 내가 알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집 못 사니까 난 이제 끝났다는 진짜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해라. 그래서 레버리지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더 멀어지는 거야.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올바른 투자관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진짜 꾸역꾸역 우직하게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고, 솔직히 투자는 타이밍 싸움, 스마트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투자는 멘탈 싸움이고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가버리거든. 그냥 지금 멘탈 나간 사람 많아. 코스피도 어떤 사람들 그동안 투자 하나도 안 하다가 오른다고 해갖고 주식을 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막 2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넣었는데 나 이거 1000만 원 모으려면 진짜 한 달에 나 지금 80만 원 모으는데 한 방에 200만 원 되는 거야. 막 이틀 3일 상간에 더 해봐야지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대. 갑자기 딱 봤더니 주가 막 떨어져. 그 사람들은 당황한다고. 이게 투자에서 되게 흔한 일이거든. 이런 걸 옆에서 누가 잘 잡아주고 괜찮아, 존버 이긴다, 네가 잘 샀다는 전제하에 이러면서 옆에서 다독거리면서 데려가 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본인도 공부를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로 돈 버는 걸 투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좀 빨리 불려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필요해. 돈을 빨리 불리는 거지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멘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4, 5% 정도 더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3년을 모으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나도 이제 30대가 되고 예비 배우자도 만나고 합쳤더니 생각보다 막 억 단위 종잣돈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럴 때 내 집 마련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 싶어. 내 집 마련 지금 신경 써셔야 되는 분들이랑 아직은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 배워서 꾸준히 3년 5년 뒤를 도모해도 늦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내 집 마련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망설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쟤는 맨날 기회라고 해. 근데 여러분 제 방송 오랫동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번 그런 적도 있어. 내가 막 역정낸 적도 있어. 아니 왜 사야 될 때 안 사고 지금 사람들 다 달려드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비싸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 근데 지금 한번 상황을 봐봐요. 뭐 일부 지역은 사람들이 이미 달겨드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 10, 15 나오기 전에 9월달 이럴 때 진짜 사람들 완전 눈 돌아갔을 때 지금 그때 같아요? 지금 강남은 물건이 쌓인다니까. 그리고 중저가 지역은 물건이 쌓이진 않아. 솔직히 내가 보기에 거래 많이 돼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볼 게 아예 없진 않아요. 신혼부부분들 많이 가는 관악구에도 매매 물건 많았잖아요. 집은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거를 기회인 걸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기회인 걸 기회인 줄을 모르죠. 자꾸 집을 집으로 안 보고 어떤 정책의 대상물 이렇게 보니까 의사결정이 자꾸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실패를 한번 하니 이게 끝장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냐면은 시도를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거지. 이게 내가 내 집 마련 기초만 강의하다 보면은 공부 잘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 논리적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됐고 나는 난 지금 남의 집 이제 난 더 못 살아, 나 그냥 집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 물론 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의 대부분 실행력이 압도적인 분들이 결과 만들어요. 이것저것 고민하느라고 앉아있는 분들보다는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일단은 하란 대로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부동산 이거 내 집 마련 하려면 집도 가봐서 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바쁘고 피곤하고 하잖아.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 많아. 그냥 그분들은 딱 해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막 부동산 들어갈 때 뭐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하는 거지 뭐.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나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나 사람들한테 뭔가를
내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꼭 실행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내가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각자 도생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항상 얘기하잖아. 강의에선 더해. 강의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차별로 해야 될 걸 다 쪼개. 그것도 데이터 쌓여 있어. 버겁지 않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이 사람이 2달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게 한다. 3달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게 한다. 그 플랜이 있어. 그게 중요해.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 얻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 얻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끔 하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구상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막 등을 떠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죠. 오늘 영상은 지금 뭐 시장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월세 구하려고 했는데 집이 없다거나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집값이 돼버렸네. 내가 그동안 어디다 신경을 쓰고 살았을까? 이런 후회나 자책이 없으셔야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고 내 집 마련 성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도 가끔 이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을 드릴 테니까 저희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